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세무대리인의 법적 의무와 책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고객이나 은행 같은 제점자에 대해서 어떤 일반법상의 책임을 지는지 제공해 주신 자료들, 그 REG4나 서큘러 230 같은 걸 보면서 좀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볼게요. 세금 문제,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바로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이 세무대리인의 책임이라는 게요. 단순히 신고서 잘 썼나? 이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계약 관계는 당연하고 실수라던가 아니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네네. 오늘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 역시 계약부터 시작해야겠죠? 고객이랑 세무대리인 사이에 어떤 약속, 그 계약상 의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모든 관계의 시작은 계약이죠. 세무대리인은 일단 고객과 합의한 서비스를 전문가로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서요. 성실하게. 그렇죠. 만약에 약속한 걸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부주의하게 처리해서 고객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건 명백히 계약 위반이죠. Breach of contract. 아, 계약 위반. 네, 보통은 그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고객만 이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법에서는 계약 당사자 원칙이라고 불러요. private이라고 하죠. 아하, 그렇군요. 계약 당사자 원칙. 그럼 계약 위반 말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실수로, 정말 실수로 신고를 좀 잘못해서 고객이 손해를 봤다면요? 예를 들어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거나. 네네, 그런 경우요. 네, 그런 단순 실수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게 바로 계약 책임이랑은 좀 다른 불법 행위, 즉 토트 책임 문제로 넘어가는 지점이에요. 불법 행위요? 네, 가장 흔한 게 바로 과실 네글리전스 책임입니다. 세무대리인은 전문가니까 다른 신중한 전문가가 비슷한 상황에서 당연히 기울였을 수준의 주의와 기술, 이걸 다 할 의무가 있거든요. 아,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 그렇죠. 주의 의무라고 하죠. 만약 이 의무를 안 지켜서, 즉 전문가로서 당연히 했어야 할 걸 제대로 못해서 고객이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과실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한 4가지 정도 요건이 필요한데요. 주의 의무가 있었고, 듀티, 그걸 위반했고, 브리치. 그 위반 때문에 손해가 났고, 코제이션, 실제 돈 문제가 생겼다, 데미지스. 이게 다 있어야 과실 책임이 인정되죠. 그렇군요. 과실 책임. 근데 만약에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세무 대리인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고객 세금 줄여주려고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중요한 걸 숨겼다면요. 이건 정말 큰 문제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건 과실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런 경우는 사기, fraud나 아니면 constructive fraud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중과실, gross negligence에 해당될 수 있어요. 사기 또는 중과실. 네. 사기가 되려면 일단 중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misrepresentation, 속일 의도, 즉 scienter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그걸 실제로 믿었고 actual reliance, 또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justifiable reliance, 결국 손해가 발생했다, damages. 이 5가지가 다 필요해요. 와, 5가지나요? 네. 그 자료에 나온 pitch tax services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객 소득을 조작하거나 가짜 비용 넣고 그랬다면 그건 빼박 사기죠. 아, 그 사례. 네네. 반면에 구성적 사기, 그러니까 중과실은 사기처럼 속이려는 의도까지는 없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로서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걸 거의 내팽개치듯이 진실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 reckless disregard한 경우예요. 무모하게 무시요? 예를 들면 고객이 딱 봐도 좀 이상한 터무니없는 비용 자료를 가져왔는데 아무 확인 질문도 없이 그냥 그대로 신고해버리는 거죠. 이런 게 해당될 수 있어요. 단순 실수보다는 훨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허허, 그렇군요. 그럼 이런 과실이나 사기 책임, 이게 그 계약 맺은 고객한테만 지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은행처럼 제3자도 세무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참 궁금했어요.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사실 전통적으로는 울트라 마이러스 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과실 책임은 계약 관계에 있는 고객이나 아니면 세무대리인이 자기 보고서를 특정 제3자가 쓸 걸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경우, 거의 계약 관계에 준하는 near privity 경우로 좀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죠. 아, 그랬었군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대부분 주에서 이 원칙을 좀 완화했어요. 그래서 세무 대리인이 만든 재무제표 같은 걸 은행이나 투자자 같은 제3자가 신뢰할 거라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했다면 그 제3자한테도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아, 예측 가능했다면. 네. 아리지사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사기다. 그러면 책임 범위는 훨씬 더 넓어져요. 예측 가능성을 넘어서 그 사기성 정보에 의리존한 거의 모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와, 책임 범위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넓네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딱 정리해 볼 때 세무대리인이랑 일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뭘 꼭 알아야 할까요? 핵심은 결국 세무대리인이 상당한 주의 의무, 즉 due diligence 또는 due care를 진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좋은 말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입니다. 법적 의무군요. 네. 서큘러 230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정확성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신고서 내용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또 고객이 준 정보라도 뭔가 좀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싶으면 추가 질문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도 있어요. 아, 확인 의무까지. 그렇죠. 그리고 고객한테 관련 위험 같은 것도 명확히 설명해주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뭔가요? 절대 고객의 세금 환급 수표를 대신 받아서 배서하거나 현금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 네. 그건 정말 안 되겠네요. 네, 이런 의무들을 어기면 뭐 IRS 징계는 물론이고 벌금 같은 거요. 랩4 모듈 2 참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거죠. 아, 네,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세무대리인은 고객과의 계약상 의무는 기본이고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과실 책임, 심지어 고의적인 사기에 대해서는 더 큰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 책임이 고객을 넘어서 은행이나 투자자 같은 제3자에게까지 갈 수도 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앞으로 세법은 점점 더 복잡해질 거고 또 뭐 AI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세무 업무에 점점 더 많이 쓰일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 세무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그 주의 의무의 기준, 스탠다드 오브 케어, 이게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꽤 흥미로운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